아무것도 없던 마른 땅에 소년의 땀은 대지를 적시고 소년의 수고와 기도가 걸음이 되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년은 황무지가 진리의 땅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때 그 사명 잊지 말자 하고 사진을 제가 찍어서 무인가신학교 일제 정비 공부. 순교가 딸이 있나, 순교가. 내가 이왕에 하려고 했던 거니까 끝까지 내가 해야겠다. 총회도 이제는 산하기관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데에서 나를 내려놓은 것, 내 거라는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학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임을 믿으며 이를 성도와 학생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캠퍼스가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976년 개교 이후 많은 역경을 딛고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은 백석학원. 오늘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의 날인데요. 4년간의 고민과 노력이 소중한 열매가 되어 전시회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캐릭터화 시켜서 1년 동안 한 거 아닌가 이게? 4년 동안 했지. 4년 동안 배운 걸로 한 거지. 졸업작품에 1년 동안. 신기하죠. 이렇게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게 나왔다는 게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담긴 나눔, 공익적인 메시지들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각자 이제 분야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지만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저는 갖고 추구하고 싶습니다. 진리와 자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백석학원은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해 오고 있는데요. 백석학원이 배출한 열매들을 통해 기독교 대학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열매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석의 열매, 그중 하나가 바로 저 민지입니다. 저는 백석대 신학과 1사학번. CCM 가수인 민영 언니는 백석예술대 출신이라는 사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온라인 채플 게스트로 초대돼서 인터뷰하러 왔어요. 네. 민지도 백석대학교 신학과 출신이고 저도 여기 예대 출신이거든요. 백석 패밀리. 네, 백석 패밀리입니다. 이 신학과를 졸업하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걸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 씨가 졸업생들을 대표해 학위 증서를 받아 학교는 언니와 저에게 신앙과 비전을 굳건하게 해준 의미 있는 곳인데요. 4년 만에 찾은 학교. 와, 트리도 있어. 대박. 여기 생겼다고? 멀티 스튜디오. 올 때마다 근사하게 발전하고 있는 백석. 아주 칭찬합니다. 멀티 스튜디오. 방송국 같은 분위기. 저기서 어머. 안녕하세요. 엄청 환영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민영, 공민지, 나삼별 시작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희 백석대학교는 천안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가장 평안한 학교라고 할 정도로 그 백석대에 딱 들어가서 정말 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곳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와서 제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공민영님에게 5글자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친구. 네. 해외 콘서트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그 현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내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또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별이 되어주라는 의미에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매로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 나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한 영혼을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저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노래하는 것이 저의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유는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성지 순례차 현지를 방문 중인 충북 진천중앙교회 교인 3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버스에 올라탄 테러범을 맨몸으로 끌어안은 김진규 목사님. 목사님은 31명의 귀한 목숨을 구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시 목사님에겐 4살 된 딸아이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여기서 같이. 남편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박여진 강도사님 역시 백석 출신인데요. 서은아, 낯설어? 이렇게 대면으로 본 거 7개월 만인 거니까. 해봐. 영아부 전도사로 8년째 사역 중이라고 합니다. 들과 부모님들 30, 40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김진규 목사님이 그러셨듯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박여진 강도사님. 받은 사명, 맡은 본분을 다하는 참 귀한 삶입니다.
의미 있는 상패를 받으셨다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거 남편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냥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석학원이 신교자를 배출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 박여진 강도사님을 영예로운 백석인으로 기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함께 영예로운 백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선교하는 가정으로 살겠다고 서원도 했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사실은 좀 맨 처음 이해가 안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순전할 때 데려가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성령 충만한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진규 목사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석이 낳은 귀한 열매, 부부의 믿음과 헌신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또 다른 백석의 열매를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에 만날 백석의 열매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입니다. 백석학원 방배동 시절 기독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윤석전 목사님은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자 교계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로 존경받는 분인데요. 설교 자료들을 모아놓은 목회 자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와, 진짜 많은데요? 여기 보면 그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원고 이렇게 썼어요. 80년대 1월 5일 날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이렇게요. 이 대충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아주 최적화되신 시작부터 지금까지 설교 원고,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부터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목사님의 목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석이 낳은 열매들, 그중에 우리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백석의 접시를 2개나 이렇게 갖다 놓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백석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긍지가 제 가슴 속에는 꽉 차 있기에 항상 우리 학교를 생각할 때 가끔 눈시울이 적시기도 하고 또 사모함도 그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라는 게 어떤 학교를 시작으로 다닌다는 것이 아주 소중하구나. 이 목회 정신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기초가 형성되는 곳이죠. 우리 학교에서 받은 영향이 성장해서 이제 목회할 만큼 이런 자원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오늘의 백석학원이 존재 이유가 이런 주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저를 키워주신 우리 설립자님, 그리고 백석학원, 그리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공경과
경외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을 향한 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백석인답다라고는 말은 복음에 젖은 사람이다. 어떤 학문보다는 학문을 뛰어넘는 이수리의 생명을 존칭하는 생명의 메신저다. 아마 이렇게 될 때 백석인답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값지게 수중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백석인답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백석의 열매들. 열매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백석의 열매들. 백석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 목적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교육이나 또 윤리교육, 도덕교육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식이나 윤리교육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런 이념으로 교육을 하고 대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백석만의 가치.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백석학원엔 특별한 교육법이 있는데요. 바로 담임교수제, 멘토링 제도입니다. 매주 이제 우리가 만나서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업 시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제 따라와 주셔서 질문을 만들어서 이 학생 평생 담임 교수제는 학부별 담임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입학한 순간부터 학업 지도와 인성, 신앙,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진로 지도까지 책임지고 멘토링을 해주는 백석표 멘토 멘티 제도입니다. 4년 동안 학생들의 인생 선생님이 돼주시는 거죠. 취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들은 수시로 교수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적어놨었는데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고시 관련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외부 뭐 산업체에서 이제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여하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해보면서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지원도 해주셨고 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부 방법도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평생 담임교수제라 그래서요. 그 학생들을 이제 전체 재학생들을 지도교수들이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도 뭐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재취업을 뭐 한다던가 이럴 때도 조언을 해주고요. 좋은 일 있으면 결혼하거나 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또 그럴 때도 지도 학생들하고 해서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담임 교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하는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스승이자 친구, 엄마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일 텐데요. 이게 다 손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 학기에 본인들이 고민거리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각자 적어가지고 보내주는데요. 손편지 한 장, 한 장에서 학생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날 오틴날에 교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대학생 때만의 담임 교수님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의지가 되는 평생 교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고 멋있었어요. 주마다 대학생활과 진로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대학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백석의 멘토링 정신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버에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백석 톡을 통해 학생들과 상담 중인 컴퓨터공학부 이현섭 교수님은 백석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한 백석인. 대학 시절 훌륭한 멘토를 만나 신앙을 다지며 대학원에 진학했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입사해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다는데요. 교수님의 멘토는 바로 이분입니다. 출어람이라고 하는 용어 알죠? 제가 항상 내가 강조하는. 이게 원래 그 뭐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니 그렇지는 않고. 흉내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석구 교수님은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느라 진학을 망설이던 이현섭 교수님에게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셨다는데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런 걸 상담할 곳이 없었고 그냥 앞에 주어진 것만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아버님은 뵙지 못했고요. 이제 얘기로만 이제 그 병이 좀 중하시다 얘기를 듣고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듯이 분명하게 그 뜻을 세우게 되면 길이 보일 것이다.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준 교수님과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찾은 제자들. 이 아이들이 나한테서 그 비슷하게 받아갈 수 있을까? 사실 교수님 하신 것만큼 하고 싶은데 그 반도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섭 교수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손을 내미시어 우리 이 교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제자는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의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백석의 또 다른 원동력. 바로 담임 목사제인데요. 학부별 담임 목사님들은 학생들의 신앙을 진두지휘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근홍이도 준비하고 학부별 담임 목사가 한 분씩 배치가 돼가지고 뭐 많게는 한 2,000명, 적게는 한 700~800명들을 아우르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가지 않아요. 채플과 수업뿐만 아니라 세례식, 주요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만나며 4년간 학생들의 신앙 멘토가 되어주는 담임 목사님.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무래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복음화라는 그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백석에선 가능한 일인데요.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례 교육이에요. 비대면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2번은 참석, 2번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서현 씨한테 기도 부탁해도 될까요? 네. 예, 한번 해봅시다. 세례 교육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세례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1학년 1학기 때, 첫 학기 때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또 체프를 통해서 8학기 동안 만나기 때문에 일반 교회 담임 목회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주 뒤 세례식 날. 오늘 세례를 받을 6명의 학생들은 신앙 간증문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는데요. 저 떨리는데 이제 이따 잘하고 싶어서 어제 연습하고 왔어요, 집에서. 드디어 세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모임 제외하고 4번 믿지 않는 학생들을 신앙인으로 세우는 백석 학원 복음화 세례식.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을 들은 후에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의무적인 신앙심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서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기쁜 날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첫 번째 본인의 생일이 있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나날과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늘 이날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 뭔가 받으니까 진짜 뭔가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백석 학원을 통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귀한 신앙의 열매들 모두 축복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찬양 소리가 백석홀을 채웁니다. 선서식은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결의를 다지게 하면서 또 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죠. 백석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특별한 건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선서식을 예배로 드린다는 점인데요. 학생들은 희생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배려의 마음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망토의 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수고하며 함께 기도한 우리 교수님들과 이들을 위하여 함께 지지하려고 우리 학교 백석대학교를 위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학교에 지금 18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신데 담임 목사에 대한 소속감, 그다음에 담임 목사와의 유대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교육이 굉장히 아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죠.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학문을 소명으로 여기고 내가 배운 지식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학생들. 백석학원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있는데요. 백석이 추구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백석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엔 교직원들의 신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교직원 예배를 통해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인 기독지성 양육과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백석의 교직원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약간 가이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요. 이제 캠퍼스 미션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다시 한번 매주 일깨워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지게 하는 좋은 이제 기회가 돼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후 한자리에 모인 교수님들. 너무 오랜만. 아유, 네. 애기는 잘 커요.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모임의 정체는 성경 통독 기독 소모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한 학기에 한 10개 내지 15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경 학문과 신앙을 통합해서 하는 연구 모임, 그리고 책을 읽는 책 모임,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는 말씀, 그리고 우리처럼 통독하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죠? 신앙을 나누고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 백석의 교직원들. 자녀들한테 귀한 백석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학문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독교적인 그 문화를 굉장히 처음 체험하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학교의 교수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의 기독교 학문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제 전공과의 어떤 연계성, 또 앞으로의 발전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바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금 긴장이 되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존재한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기독교대학 연구팀은 백석학원의 교직원들이 기독교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복음의 재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수와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을 위한 정체성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2007년도부터 기독교 학문연구 세미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의 노력은 백석의 정체성이 되고 백석의 열매들에게 이어지겠죠? 기독교 이 전공 학생들만 아니라 종합대학교로서 많은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 학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수들에게 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기독교대학 연구팀의 노력은 학부별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교재 개발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관광학부, 보건학부, 경찰학부, ICT학부 등 작년까지 11개 학부에서 교재 개발을 마쳤는데요. 현재 29명의 전공 교수님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학문의 결합, 신앙과 전공학문의 통합 수업은 학생들을 기독교 지성으로 길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전공학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석학원의 담임교수제, 담임목사제, 교직원들의 신앙을 토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백석의 열매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려는 백석의 노력은 늘 한결같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노력.
인성교육을 실천해 갑니다.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쓰러져 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 땅의 많은 대학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원을 200명 이상 못 채운 대학도 속출해 대학마다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당장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이 미달됐고 기독교 인구의 감소, 특히 청년들의 탈기독교화가 심각한 상황. 기독교 대학의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파 교육을 강요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채플을 강제로 금지하게 되면 기독교 대학의 설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학은 학원 복음화라고 하는 가장 큰 설립 목적이 있는데 그 설립 목적이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법규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양보가 안 되는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죠. 네. 채플은 기독교 대학 정체성의 핵심. 기독교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 백석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을까요? 백석대학교는 첨단 IT학부, 혁신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 강사분들에게 디자인이나 아니면 개발, 기획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직접 프로젝트도 팀원들과 함께 만들면서 소통하고 협동심도 배우고 그리고 역량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멘토링입니다. 역량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가서는 이제 성실함을 배경으로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사회에서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나 윗분들을 대하는 점까지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위기와 취업난이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백석교육의 핵심인 인성교육의 성과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위에 인성교육과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이 더해져 학생들을 준비된 인재로 만들어줍니다. 조율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하고 미리 교수님이 통화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 어떻느냐 했더니 모두 참 충실하게 잘 지금 임하고 있다고. 사람다운 사람, 백석의 경쟁력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첫째가 인성과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학생들을 원합니다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학생들이 저렇게 밝고 그리고 인사성도 좋고 말하는 태도나 행동 그지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특히 다르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해서 취업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백석 출신 학생들을 왜 좋아하는지 듣기 위해 한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입사 3년 차 AR, VR 콘텐츠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자경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AR, VR 혁신 성장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건 2년 동안 백석대학교 졸업생을 4명이나 채용했다는 사실. 정보통신학부에서 같은 학부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VRL 혁신 과정에서 같은 팀원으로서 열심히 진행하다가 같이 입사 동기까지도 같이 입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거의 2년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백석의 교육 방향은 백석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팀이 6명인데요. 4명이 백석대 학생들입니다. 자기 일이 끝나도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자기 팀원들의 그 일을 살피고 혹시 도와줄 게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피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저로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지켜온 것은 백석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소통을 하시고 그 아는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많은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결과를 바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해외 취업률도 높다는데요. 야, 정문과 축하해. 이렇게 또 해외 취업 프로그램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하게 이수를 하고 또 이렇게 사이판에 그리고 CW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아무래도 처음 직장이 해외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할지 너무 좀 앞길이 막막하기도 해서 좀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길을 좀 해답을 찾고 싶어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에 1호학번에 이석호 학생, 우리 졸업생을 네. 조금 연결시켜 보려고 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그랬구나.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네. 그냥 모든 일상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첫 사회생활을 했던 거여서 엄청 편하게 되는 그냥 시원한 옷들 많이 챙겨가시고 유니폼 안에 뭐 가볍게 입을 만한 옷들 챙겨갈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 못했네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될 텐데 꼭 선배님처럼 멋진 그런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학생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취업률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역량 베이스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뭐 글로벌 역량도 좋고 또 외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서비스 애티튜드도 좋고 또 대인 관계라든지 협업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일반 기업 취업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 아이템 오디션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업교육센터는 우리 재학생들이 창업 마인드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릴 아르바이트를 매년 진행되는 창업 아이템 오디션. 올해는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18개 팀이 반짝이는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이템 사업성 코칭과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백석의 창업 아이템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사실. 백석대만의 어떤 특별한 걸 좀 발견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하얀 지팡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취약계층에 위한 그런 뭐 반찬 공유 이런 플랫폼, 기부 문화 그런 것들 아이템들을 보면 사회적 가치나 어떤 소셜 벤처, 어떤 남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감명 깊게 제가 또 심사를 했고요. 창업 아이템에서도 묻어나는 백석인의 인성. 창업 아이템 오디션 대상 AISB팀 대상 팀명 AISB팀. 대상을 수상한 AISB팀. 어떤 아이템으로 상을 받은 건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스틱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결합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월 후 AISB팀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를 이제 간편적으로 얻었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그런 안테나 케인이에요. 이 시각장애인 지팡이가 맨 앞에는 이제 거리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 물체와의 거리를 이제 인식을 합니다. 뭐 자동차나 아니면 위험한 물체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골전도 이어폰이라 해갖고 소리는 들리는데 이제 뇌로 바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그 기능을 가진 이어폰이 있어요. 그 쉽게 사람 손에 딱 맞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랬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뜻이 거기서 한번 우연히 길을 가다 지팡이를 놓쳐 당황해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스마트 흰 지팡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됐다는 학생들. 다치는 것들이 다 비일비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데 있어서는 또 백석대학교에서 큰 역할을 했고 또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뿌듯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대학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신앙의 토대 위에 학문을 접목하여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대학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삼고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 7가지 운동을 제시하죠.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그런데 이 같은 운동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과 행정에 자연스럽게 잘 스며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백성간의 설립 정신이 잘 개성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심혈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캄캄했던 농촌 마을이 환해졌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지역혁신센터를 개설, 다양한 충남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한 프로젝트. 그 중심에는 사람다운 사람, 나와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 백석 정신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캠퍼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담은 쿰캠프는 백석대, 백석문화대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은 인성교육 실천가가 되어 아이들의 캠프 활동을 돕습니다. 제가 좀 주눅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좀 활동 같은 걸 여러 가지로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잘했다. 내가 받았던 좋은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저도 이런 활동들을 해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베풀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저와 같은 아이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식 같은 것들이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백석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갑니다. 오! 뷔페식 구내식당이네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은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백석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11개국 24명의 학생들이 백석 캠퍼스에서 실력과 영성을 키워가고 있죠. 리더의 목적은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변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그 선교적인 차원으로 그 일과 삶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리더 역할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공 지식과 기독교 인성 교육을 받으며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가 되어가는 학생들. 제3세계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신앙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차원의 선교가 가능합니다. 백석이라는 밭에서 자라나는 귀한 글로벌 선교의 씨앗들입니다. 홍보대사로 돌아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기독교 유치원 세우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이 찾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 세상을 바꿔갑니다. 대학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백석의 방법은 다시 처음 마음 그대로 진리와 자유 안에 거하는 것. 백석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석의 오늘을 고민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자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전국에서 3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백석대학의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 학교, 대학이니 기독교 고등학교니 첼프리나 이런 게 다 죽었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법으로 못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백석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여기서도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큐티 모임.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영적 성숙과 또 경건 생활 그리고 또 사제 간의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생명양식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권별로 제작된 생명양식은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큐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지금 다운받아야겠습니다. 이제 논란의 중심이자 백석의 중심, 채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채플을 못하게 된다는 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 목숨과도 같은 채플을 지키기 위해 백석학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채플을 좋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눈높이 채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그야말로 선교적, 미셔널한 채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들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채플로 아이들에게 보내주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보자. 백석대학교 교목실에서는 인사초청 인터뷰, 랜선 여행, 랜선 스포츠 교육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채플, 찾아보는 채플을 만들어 백석의 중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백석홀의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코로나19로 1년 만에 열리게 된 캠퍼스 비전 예배. 이 수요 예배를 지금 1년 만에 왔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11월 초에 왔고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온 것 같은데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캠퍼스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캠퍼스 비전 예배.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백석학원과 많은 기독교 대학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대학은 아무 문제가 없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다. 그곳에서 녹아진 소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큰 목적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백석대학교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쓰러져가는 나무. 그러나 농부는 나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물기를 내고 줄기에 지지대를 대고 털을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